안녕하세요. 용인아저씨 인사드립니다. 머지않아 7월 말이 되면 갈치 거머기도 끝이 납니다. 내륙에서는 한치 시즌이 강제적으로 종료되면서 8월 1일 0시부터는 본격적인 갈치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갈치 망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신경을 잘 쓰지 않는, 한마디로 그냥 아무거나 막 사용하면 안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 선상 갈치 낚시용 기둥줄과 갈치 바늘 채빗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타입이 효과 있는지, 구입이든 자작이든 입질 빈도가 높은 기둥줄과 채빗줄 타입이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낚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니 유심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입문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투명 라인의 기둥줄과 채빗줄로는 장축강 튜브 타입만을 주로 사용하였었는데, 저의 경우엔 기둥줄의 색상은 네이비 블루이고 채빗줄 타입은 꼴뚜기 루어나 타이라바용 스커트 넥타이, 틴셀 등을 사용하여 다양한 타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질 활성도가 높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낮을 경우엔 특정 타입의 채빗줄에만 피팅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여러가지 다른 변수도 많겠지만 그래도 갈치에게 가장 어필하는 타입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다른 변수라 함은 기둥줄과 채빗줄의 색상, 채빗줄의 길이, 갈치 어군과 입질층, 그리고 꽁치 미끼의 상태 등입니다. 또한 제가 소개드린 고수들만 알고 있는 선상 갈치 낚시의 모든 것 편에서 잠깐 다루었던 항목인데요. 갈치 낚시 바늘에 대한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낚시 매장과 인터넷 낚시 쇼핑몰에서는 다양한 타입의 갈치 바늘줄이 판매 중이지만, 내가 원하는 타입의 장점만을 모아 만든 채빗줄 찾기란 정말 힘듭니다. 갈치 바늘줄 운영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갈치가 히팅되어 걷어 올릴 때 어떤 타입의 채빗줄에서 자꾸 올라오는지를 유심히 보셨다가 다른 타입에도 그 타입의 채빗줄로 바로바로 교체해 주시는 게 갈치 망쿨의 시작입니다. 제가 갈치 바늘줄 자작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연히 신형 색상의 왕눈이 애기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구입한 애기들의 상태와 판매점의 고객 응대에 절로 감동하여 제 블로그에 구입 후기 몇 글자를 포스팅한 적이 있었습니다. 구입 후기 몇 글자 올렸을 뿐인데 해당 판매점에서 몇 주 뒤에 조그마한 선물을 보내왔었습니다. 제 블로그를 모두 보셨는지 각 장르의 태클을 조금씩 보내주셨는데, 특히 갈치 바늘줄이 특이했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일일이 손글씨로 대략적인 설명까지 적어 지퍼백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판매점에서는 갈치 바늘줄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더군요. 그 판매점의 이름은 손맛짱 피싱입니다. 지금도 활발히 영업 중인데 제품 생산과 고객 관리는 정말 진심인 곳이라 생각됩니다. 같은 제품일지라도 여기서 판매되는 제품은 정말 마음에 드실 겁니다. 완성된 제품의 검수를 정말 꼼꼼히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당시에 손맛짱 피싱에서 보내주신 갈치 바늘줄 타입입니다. 전체적인 마감 처리가 매우 깔끔했고 색상 조합도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미늘이 큰 갈치 바늘이었습니다. 바늘의 생김새는 일단 통영식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통영식 또는 여수식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바늘 형상이 크게 두 가지 타입입니다.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서 구부러진 것이 통영식이고 조금 라운딩된 것이 여수식입니다. 실제 낚시에서도 통영식과 여수식의 구분에 따른 조가 차이는 개인적인 호불호일 뿐 어느 타입이 더 낫다는 것이 증명된 바 전혀 없습니다. 또한 갈치 바늘 사용 호수에 대한 것도 말들이 많은데요. 입이 큰 놈은 3호에 달린 꽁치 미끼를 물 것이고
입이 작은 놈은 2호에 달린 꽁치 미끼를 물겠죠. 조가이는 큰 변수가 아니지만 만약 4지 이상의 큰 갈치가 2호 바늘을 물었을 때는 조금 틀릴 확률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타입은 축강 튜브와 핑크 스커트의 조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낚시 도중 초리대의 리듬이 깨지면서 쿡쿡 쳐박는 액션이 분명 나왔는데 걷어 올려보면 갈치가 없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바늘 크기도 미스바이트의 원인일 수 있겠으나 추측해보면 스커트의 길이가 바늘 끝보다 길어 미스바이트가 났을 확률도 있습니다. 이때는 바늘 호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스커트의 길이를 바늘 길이만큼 또는 그보다 짧게 잘라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치 바늘도 미늘이 한 개인 단미늘이지만 크기가 큽니다. 두 번째 타입은 축강 튜브와 블루 꼴뚜기 루어 조합입니다. 거의 항상 입질이 정말 좋았던 제가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미늘이 크죠. 같은 종류의 꼴뚜기 루어를 구하지 못하다 보니 아까워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인 것들입니다. 좌측의 3개는 출조해서 사용한 것들이며 이것은 탄실을 추가하여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타입은 레드 꼴뚜기입니다. 이렇게 꼴뚜기의 색상과 축강 성능이 다르므로 되도록 축강 성능이 좋은 꼴뚜기를 사용해 보십시오. 갈치가 색깔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늘에 있는 꽁치 미끼의 비린내와 은색 부위의 반짝임에 더불어 꼴뚜기 루어도 함께 야광을 띈다면 입질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 바늘은 제가 가입한 낚시 카페에서 공동 구매로 구입한 것들인데 미늘이 조금 작은 바늘입니다. 이 바늘의 미늘 크기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고 단미늘보다는 쌍미늘이 좀 더 후킹에 안정적입니다. 꼴뚜기 루어의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꼴뚜기의 머리가 바늘 쪽으로 향하고 있어 꽁치 미끼가 도드라지게 보이는 반면 이 조합들은 꼴뚜기 루어의 스커트가 바늘 쪽으로 향하고 있어 꽁치 미끼가 숨어 있는 듯 한데요. 어느 타입이 입질에 더 효과적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느 타입에 갈치가 더 많이 걸려 올라오는지를 보고 그 타입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채빗줄은 라인 자체가 UV 라인입니다. 꼴뚜기 루어, 틴셀과 함께 보조 역할을 하는 UV 라인은 꽁치 미끼와 함께 갈치 베이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는 해봅니다만 아직 실전에서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 9월 출조에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사용해 볼 작정입니다. 이 타입은 튜브가 UV 타입입니다. UV 튜브는 축강 튜브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싸 자주 만들진 않지만 손맛장 피싱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덕분에 UV 튜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바늘 호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예전 손맛장 피싱에서 선물로 받은 갈치 바늘입니다. 고급 갈치 바늘을 처음 접해 봤는데요. 이 바늘이 일본산 오너사의 은색 갈치 바늘 3호이고 이 바늘은 일본산 카츠이치 갈치 바늘 4호입니다. 국산 2호 갈치 바늘과의 크기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참고로 일본산 갈치 바늘은 바늘 기 근처에 2개의 미늘이 달려있는 쌍미늘 바늘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런 타입의 갈치 바늘이 출시는 되고 있으며 이 작은 미늘이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시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효과 있습니다. 채빗줄을 기둥줄의 맨돌에 즉 단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채빗줄을 매듭으로 직접 묶게 되면 침을 묻히더라도 처음부터 약간의 파밍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갈치가 히팅되면 그 파밍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게 마련인데요. 파밍 현상을 최소화하고 갈치 바늘줄을 최대한 빨리 교체하기 위해 끝부분을 스냅 또는 핀도레로 연결하고
열수축 튜브로 마감하여 만들어 줍니다. 이때 주의하실 사항은 채빗줄 길이를 가능하면 본인의 양팔을 벌린 길이만큼만 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셔야 갈치가 히팅되어 기둥줄을 걷어 올릴 때 한 손으로는 반의 맨돌의 부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갈치가 히팅된 갈치 바늘을 잡아 갈치 대가리를 꺾어 갈치를 분리하는 작업이 쉽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전에서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초보자의 경우 갈치를 걷어 올리는 작업이 서툴 뿐더러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날카로운 갈치 이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맨돌에 또는 스냅으로 처리할 경우 가급적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일체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질 파악용보다는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갈치 바늘 채빗줄이 자체 줄꼬임 현상이 연결 부위에서 가끔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에서는 더 이상의 입질은 없습니다. 국내산 열수축 튜브 표면에는 열수축 전후의 직경이 적혀 있는데요. 이 튜브가 5.0, 2.5mm 짜리이고 이 튜브는 4.0, 2.0mm 짜리입니다. 단에 연결하는 채빗줄 끝단에 사용하는 열수축 튜브의 직경은 3.6mm 정도를 추천드리며 촛불이나 라이터불로 찢을 때 강도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것들은 알리에서 구입한 열수축 튜브인데 국산보다는 재질 느낌상 조금 딱딱하지만 열을 가하면 수축력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핀도레를 사용할 때는 핀도레의 회전 부위 아래까지만 튜브를 위치시키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상 갈치 낚시용 기둥줄과 채빗줄 그리고 갈치 줄잡이줄 만드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간단한데 만들려면 준비물도 조금 많이 필요하지만 자기만의 채빗줄을 효율적이면서 가성비 있게 만드실 수 있으니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둥줄 자작법입니다. 제가 처음 사용했던 기둥줄의 단수는 8단짜리였습니다. 5단은 너무 적고 10단을 사용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웠죠. 그러다가 12단으로 올려서 사용해 봤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단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힘든 건 배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힘에 부친다고 할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8단 기둥줄의 전체 길이는 16m가 아니라 18m입니다. 먼저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둥줄로는 부드럽게 연화 처리된 경심줄 40호 18m, 색상은 네이비 블루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 색상만 사용합니다. 대형 인터락 스냅돌에 5.05 2개, 3.05도 괜찮습니다. 6mm짜리 금속 구슬 16개, 8호 또는 10호 맨돌에 8개, 2.4mm 카본 롱 슬리브 2개, 2.2mm 웨슬리브 16개, 그리고 슬리브 압착기와 줄자, 네임펜 등이 필요합니다. 라인의 한쪽 끝단에 2.4mm 카본 롱 슬리브를 이용하여 대형 인터랍 스냅 도래를 먼저 연결합니다. 끝단에서부터 2m씩 9개 지점을 네임펜으로 마킹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둥줄 40호를 18m 잘라서 2m씩 네임펜으로 마킹한 지점입니다. 18m 되는 지점에서 라인을 자르고 2.2mm 웨슬리브, 금속구슬, 맨돌에 다시 금속구슬, 웨슬리브, 이렇게 한 세트로 하여 8단이므로
총 8세트를 라인에 통과시켜 놓습니다. 반대편 끝단에도 인터락스넷 도래로 먼저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네임펜으로 마킹된 지점에 단을 만들어 줍니다. 맨도레가 마킹된 지점에 위치하도록 보시는 것처럼 먼저 웨슬리브를 압착하여 만들어 주는데, 이때 조금 주의하실 점은 금속 구슬을 너무 빡빡하게 붙이게 되면 맨도레의 회전력이 떨어집니다. 이 점만 주의하시면서 이 작업을 8번 해주면 기둥줄이 완성됩니다. 완성이 되면 꼭 원형 자세에 감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선상에서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갈치 바늘줄 자작법입니다. 채빗줄로는 부드럽게 연화 처리된 경심줄 20호, 양팔 길이만큼만 준비하시고 색상은 투명입니다. 갈치 바늘은 2호나 3호 또는 4호 준비하시고요. 열수축 튜브, 웨슬리브 2.25, 슬리브 압착기, 핀도레 10호 또는 스냅, 축강 튜브, 꼴뚜기 루어, 타이라바용 넥타이나 스커트, 야광 틴셀, 순간 접착제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갈치 바늘에 20호 경심줄을 연결하고 웨슬리브를 압착합니다. 바늘 귀 근처의 구멍에는 스커트나 틴셀 등을 통과시켜 놓습니다. 다음으로 바늘 귀 근처의 라인에 웨슬리브를 하나 압착합니다. 축강 튜브를 바늘 귀까지 통과시켜 고정시키면 바늘 연결 작업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축강 튜브 통과 전 라인에 웨슬리브 하나를 압착하는 이유는 조류에 축강 튜브가 이탈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을 위해 웨슬리브를 압착합니다. 다음으로 꼴뚜기 루어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실 때 미끄러져 바늘에 손김 현상에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꼴뚜기 루어와 장축강 튜브의 갈치 바늘 채빗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채빗줄 끝단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열수축 튜브를 통과시킵니다. 다음으로 웨슬리브 2.25 스냅, 압착기로 슬리브를 압착한 다음 스냅이 고정될 수 있게, 단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스냅을 열고 닫는 부위까지
열수축 튜브를 압착하시면 안됩니다. 갈치바늘 채빗줄의 단에 붙는 끝단도 열수축 튜브를 사용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치 줄잡이줄 만드는 방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그 기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아주 요긴합니다. 준비물만 있으면 굳이 구입하지 마시고 직접 만들어 사용해 보세요.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준비물은 기둥줄에 쓰인 연화 처리된 경심줄 40호 3m, 대형 인터락 스냅돌에 5.05 2개, 2.4mm 카본 롱슬리브 2개, 10호 구멍 봉돌 1개, 야광 구슬 2개, 웨슬리브 2.25 2개입니다. 줄잡이줄의 좌측이 원줄에 연결된다고 하면 전체 길이는 3m이며 구멍 봉돌 기준으로 좌측은 1m, 우측은 2m 간격으로 만들면 됩니다. 먼저 양 끝단을 인터락 스냅 도래와 롱슬립으로 마감합니다. 미리 마킹해 놓은 지점에 구멍 봉돌을 장착합니다. 순서는 2.25 웨슬리브, 야광 구슬, 구멍 봉돌 10호, 야광 구슬 2.25 웨슬리브. 한쪽 끝단도 마무리합니다. 자, 완성이 되었으면 이 줄잡이 줄도 원형 자세에 감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선상 갈치 낚시에 사용되는 기둥줄과 갈치 바늘 채빗줄, 그리고 갈치 줄잡이 줄의 특징과 자작하는 법을 보여드렸습니다. 필요한 태클들만 구입해 놓으시면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할 채빗줄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갈치 망쿨에는 아주 효과 있으니 꼭 직접 만드셔서 갈치 망쿨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9월 갈치 출조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